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1월 16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최근의 흐름처럼 시장이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특히 오전장에 크게 낙폭이 나오면서 2500포인트가 깨졌었고 종가상으로도 깨지면서 마무리가 되었죠.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1.1% 급락이 나왔고, 그리고 코스닥도 0.57%, 마찬가지로 좋지 않은 흐름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 보면 그동안 잘 버텨주던 코스닥도 최근에 21선이 깨지고 말았고요. 또 코스피는 오늘까지 본다면 거의 10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급락장이라고 해도 하루도 반등 없이 이렇게 다이렉트로 빠질 수가 있는지 정말 의문이 드는 시장 흐름이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최근에 그나마 흐름이 좋았었던 플랫폼 기업들, 오늘은 이쪽도 그렇게 썩 흐름이 좋지 못했고 전체적으로 모든 업종들이 굉장히 부진한 흐름이었습니다. 또 코스닥은 반대로는 코스닥 내에서는 LNF의 급등이 있었고 이 종목을 제외한다면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큰 특징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기관의 매도 물량이 줄은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했었잖아요. 하지만 다시 한번 기관의 많은 순매도 물량이 나왔고요. 외국인도 오늘까지 3거래 연속으로 많은 순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시장을 끌어내린 것은 절대적으로 기관이 주도를 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의 연속적인 순매도까지 같이 나오고 있다. 이 점은 조금 더 시장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코스닥은 기관 쪽에서 순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만 소폭의 순매도가 있었죠. 그리고 삼성전자도 어제는 모처럼 기관에 순매수가 들어왔지만 다시 한번 기관에 많은 순매도 물량이 나왔고 또 외국인까지 오늘은 합세를 했어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기관에 소폭의 순매수가 있었지만 외국인 쪽에서 3일 연속으로 많은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 반대로 네이버는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라든지 카카오뱅크, 물론 오늘은 조금 빠졌지만 그렇게 큰 순매도 물량은 나오지 않았고 최근의 추세를 보더라도 확실히 수급은 가장 좋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6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LNF, 네이버, 셀트리온,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버티. 그래도 오늘은 2차전지 관련주가 3종목이나 포함되었었네요. 또 기관도 LNF, 에코프로버티, 삼성바이오로직스, 한국전력, 하나솔루션 이런 순서였는데 LNF를 제외한다면 사실 많은 매수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매도 쪽에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고 언제까지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질 수 있는지 참 궁금증을 자아내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전날 미국 증시는 휴장이더라고요. 그래서 별다른 흐름을 참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반면에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를 보면 그렇게 썩 흐름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0.4% 낙폭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선물지수의 영향 때문인지 그렇게 썩 흐름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2시 30분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은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스닥 선물지수의 흐름은 현재 좋지 않고 반면에 아시아 증시를 살펴보면 니케이는 최근에 많은 급등 때문인지 오늘은 0.7%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도 비슷하네요. 일단 대만은 지난번에 박스권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지금의 추세로서는 그 박스권을 이탈했고 직전 매물대 이 위치에서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상위지수를 보면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오늘 0.6%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현재 촬영 시점이 2시가 조금 안 되었거든요. 사실 어제도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해도 이건 진정한 반등이라고는 볼 순 없잖아요. 0.04%, 거의 전날과 비슷했던 상승폭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어제도 약세장이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오늘까지 10거래 연속으로 약세 흐름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힘드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내가 어떤 제스처를 취한다고 해서 지금의 추세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다소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흐름을 조금은 돌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기업들의 그 실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던지 또는 실적 발표를 앞둔 기업들의 조금이라도 개선된 실적이 나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LG전자, 또 최근에는 LNF도 어닝 쇼크가 있었죠. 때문에 지금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 현상을 빠르게 바꿀 수 있는 시점이 언제가 될지 너무 거기에 매몰되지 마시고요. 다소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다. 첫 번째로 인정을 하시고 또 그 터닝 포인트의 시점은
대체적으로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공개가 되었을 때 이게 부정적이든 부정적이지 않던 그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보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1월 말쯤이 될 때 어느 정도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나오겠죠. 그럼 1월 말쯤 돼서 조금은 시장의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하고 있고요. 물론 기술적으로 본다고 해도 직전에 한번 박스권 매물대가 있었죠. 여기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은 되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내가 조금은 길게 끌고 갈 수만 있다면 저는 지금 조금 더 빠진다고 해도 굳이 전략을 수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됐고, 특히 반도체라든지 최근에 좋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 1차적으로 추세를 확인하고 주가가 조금씩 빠졌을 때 그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다면 저는 모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고려해 보시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에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유가 상승 관련주라든지 방산주들 또는 유통 물량이 적은 종목들 있죠. 대체적으로 이런 종목들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시장이 정말 좋지 않을 때 그때 상승이 나온 업종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런 맥락하에서 오늘 나온 기사를 보면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확대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멘 반군이 미국 선박에 대한 공격 예고가 있었고, 또 이라크에 있는 이스라엘 첩보시설, 그걸 이란이 미사일로 공격했다라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가 관련주라든지 해운주들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는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하지만 제가 조금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자, 최근에 유가의 흐름을 살펴보세요. 지금 24년 들어서 WTI 기준으로 봤을 때 절대적으로 유가는 큰 움직임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때가 작년 6월이었거든요. 그 추세는 여전히 하락 추세인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지난 10월부터 최근의 추세를 본다면 여전히 추세는 하락 추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는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저는 조만간에 유가 관련주들, 물론 추가적인 내용들은 나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처럼 유가의 변동이 크지가 않다면 결국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가 상승 관련주라든지 해운주들 또는 오늘처럼 유통 물량이 적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의 주가는 크게 뛰지 못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성장주를 기반으로 해서 좋은 흐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제가 중반부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은 조금은 시간을 가져보고 최소한 1월 말쯤 대표적인 기업들의 실적이 마무리가 될 때 그때를 주목해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시장에 반하는 업종들의 상승이 있었고, 또 한 가지 조금은 특징을 꼽아볼 수가 있다면 오늘 오전장의 로봇 관련주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어요. 최근에 나온 로봇 기사들을 보면 삼성전자의 보피 상용화 기대감이 있고, 또 LG전자에서는 M&A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로봇 관련주의 강세 흐름이 나왔어요. 대표적으로 가정용 로봇, 이쪽과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더 큰 상승이 나왔고, 한번 주가들을 살펴볼게요. 자, 대표적으로는 강세 흐름이 나왔던 에브리봇, 이 종목은 16% 급등이 나왔고, 또 T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 종목에 비해서 큰 상승은 아니었지만 확실히 1월 들어서 바닥에서 고개를 드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로보티즈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추세가 굉장히 좋고, 그리고 오늘은 인탑스, 이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반면에 두산 로보틱스는 조금은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지난 12월에 매물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매물대에서 충분히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로봇 관련주는 이번에 CS를 통해서 삼성전자의 보피 상용화 기대감, 그리고 LG전자에서는 약 2조 원가량의 M&A 이슈, 이게 로봇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종목 중에서 로보스타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조금은 특징적인 것이 지난 1990년대 후반에 그때 외환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LG전자의 계열사였는데 외환위기 당시에 떨어져 나갔던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인데 이번에 만약에 LG전자가 인수를 한다면 로보스타가 다시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조로 말씀드리겠고, 중요한 것은 그건 것 같아요. 최근에 로봇 관련주가 다시 한번 반응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관심 있게 보시고요. 작년 말쯤에는 두산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상승이 나왔다면 이번에는 조금은 작은 중소형 개별주들, 그쪽에서 반응이 나오고 있으니까 약간의 차이를 두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두산 로보틱스도 지난 12월 매물대, 이 매물대 안에서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것도 참조로 생각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달 들어서 시장이 끝을 모를 정도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너무 조급할 때가 아니다. 다만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때라고 말씀드리겠고, 그 충분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은
어쩌면 대형주들의 실적이 마무리가 되는 월말을 포인트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절대적으로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도 정말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